곳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박사 오박사 오세안 부동산 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강역 밴쿠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주거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밴쿠버에 왔을 때 무렵 한 20년 전쯤 됐죠. 그때는 사실 역세권이라는 게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 주변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이 사실상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주거하시는 분들이 그 역 주변에 이런 데 사람도 많고 범죄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훨씬 거주지로서 선호도가 높았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차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시고 장도 보고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스카이트레인만 가지고 아니면 버스만 타고 다니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주로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은 다운타운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그런 한정된 그런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보니까 이민자를 1년에 50만 명, 100만 명씩 받다 보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로 인해서 또 교통이 악순환으로 또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스카이트레인이나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생활하시는 분들이 늘고 또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는 역 주변에 그런 기타 편의시설 및 쇼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지면서 단지 내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스카이트레인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생활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거의 형태가 점점점 더 싱글하우스에서 타운하우스, 로우라이즈에서 아주 초고층 하이라이즈로 이렇게 변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가 너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민자 수가 1년에만 해도 몇십만 명씩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인구들이 다 거주할 공간을 한정된 땅 속에서 다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위로 짓다 보니까는 하이라이즈가 많이 생기게 되고 하이라이즈에 많은 수요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에 하이라이즈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이런 주거 형태의 문화가 계속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아주 주요 원인 중에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입되는 인구 중에서 특히 밴쿠버 쪽에서는 아시아 계통 이주자나 중국, 인도, 한국 이런 이민자 계통이 많기 때문에 이쪽 문화권에서는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트 밴쿠버 안에서는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구매 가능한 범주에 있는 버짓 안에 있는 주거 형태가 대량으로 지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가 가장 대안으로 떠오르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주택 유형으로 점점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첫 집 구매자 같은 경우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1밀리언 밑으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일반 직장 생활 하시거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밴쿠버에 와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중산층에는 그런 몰개지 받는 데부터 그다음에 먼슬리 페이먼트부터 어포더블을 하지가 않죠. 가장 대안으로 현실성이 있는 주택 구조가 콘도,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즈 콘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역세권 주변에 하이라이즈 콘도가 많이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구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밴쿠버가 대중교통이 많이 확장되었죠. 예전에는 밴쿠버부터 이제 버나비 주변을 순환하는 그다음에 서리까지 연결된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리치먼드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코키틀람 센터까지도 가고 또 차후에는 랭리까지도 연결되는 스카이트레인으로 웬만한 강역 밴쿠버에는 다 생활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역 주변에 역세권 주변에 하이라이즈 콘도가 메리트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그와 맞춰서 일반적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교통 체증이 정대되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역세권 주변에 하이라이즈 콘도를 인기를 끌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는 뭐 객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성향이 지금 대부분 인도나 중국, 한국처럼 고밀도화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 역 주변이나 하이라이즈 콘도 이런 인구 밀도에 대한 스트레스나 저항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사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로컬 분들이나 여기 오래 사시던 분들은 그런 복잡한 거, 그런 밀도,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외곽으로 좀 나가시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민자들은 이런 메트로폴리탄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주변에 아주 하이 덴시티 디벨롭먼트가 아주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밴쿠버의 이런 개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역세권 주변의 고층 빌딩, 그다음에 이런 확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다시피 밴쿠버라는 곳은 서쪽 끝에 도심의 핵이 있는, 밴쿠버 다운타운처럼 이런 핵이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개발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규모 도시 재개발, 그런 하이라이즈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일타운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예일타운이 예전에는 홈레스도 많고 지금의 이스트 헤스팅처럼 그런 곳이었는데 그쪽을 완전히 아파트, 하이라이즈 아파트로 재개발하면서 거기가 완전히 부촌처럼 탈바꿈한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센세이셔널하게 개발됐던 곳이 브렌트우드죠. 예전에 브렌트우드몰은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쇼핑몰이었죠. 근데 그곳을 아주 대규모 자본을 이용해서 지하부터 지상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고층으로 개발하면서 몰도 그대로 유지하고 댄시하게 주거 공간을 만들면서 아주 획기적인 개발 입지로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노스로드 쪽, 버키틀람이라고 그러죠. 그 주변의 개발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쪽에 시티 오브 로이드를 포함해서 정말 몇십 개의 하이라이즈 콘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역시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 라인을 따라서 쭉 개발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개발지로 지금 한창 계획되고 있고 또 붐이 일고 있는 곳이 30 센트럴 쪽인데요. 여기도 지금 역 주변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역 주변으로 고층 콘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은 노스 버나비, 브렌트우드 쪽이나 노스로드에 비해서 이쪽이 치안 쪽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이쪽이 노스로드나 브렌트우드처럼 이렇게 가격 폭이 높은 상승을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러지만 향후 장기적인 인구 유입이나 디맨딩으로 봤을 때는 이곳조차 결국에는 노스로드처럼 하이덴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가격적인 폭등도 이루어질 수 있는 포텐셜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서센 지역은, 서리 센트럴 지역은 특이점이 그 주변에 아주 대규모 종합대학들이 많습니다. UBC, SFU, 그리고 UBC가 이쪽으로 본 캠퍼스가 이전해 올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특이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SFU도 의과대학을 유치함으로써 향후 이런 1, 2인 가족, 학생들 이런 쪽에 원베더, 투베더 스튜디오 이런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광역 밴쿠버에서 이런 개발들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 것인가 고찰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카이트레인 라인을 주변으로 일어나는 고밀도 개발, 또 하나는 일반적인 주택 가격의 확장성, 이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일단은 고밀도 개발은 스카이트레인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2050년까지 광역 밴쿠버 개발 계획도에 따라서 제가 작성한 브레이크리 지도입니다. 자, 이미 빨갛게 된 지역들은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자, 보시면은 다운타운부터 브렌트우드, 그 다음에 노스로드, 서리 센트럴, 그리고 향후 스카이트레인이 확장될 수 있는 시티 오브 랭리까지 쭉 이어지는 프레이즈 하이웨이를 통해서 플리우드를 거쳐서 가는 그 라인 쪽이 향후 하이라이즈 콘도가 개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랭리까지의 스카이트레인 확장에 따른 플리우드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한번 소상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 가격은 이미 랭리까지는 이미 다 붐이 일어났죠. 흔히들 많이 아시는 윌로비 같은 경우에는 한인분들이 많이 와서 살고 계시죠. 그쪽까지는 이미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 할 수 있겠고, 메이플리지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가 흔히 확장의 바운더리를 두 가지 개념을 가져와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심리적인 바운더리, 아직까지 밴쿠버의 핵이 밴쿠버 시티나 아니면은 버나비 정도까지 있다고 봤을 때 그곳까지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일까? 제가 거기서 봤을 때는 미션이나 아고츠포드는 조금 출퇴근하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먼 감이 있기 때문에 메이플리지, 랭리, 골든 이어스 브릿지로 연결되는 이 라인까지가
심리적인 바운더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심리적인 바운더리는 나중에 랭이 도심의 확장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며칠 전에 미션 쪽으로 시장 조사를 가보니까요. 곳곳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로이드 주변에 대규모 콘도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업타운 쪽에는 아주 넓은 대지에 싱글하우스가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강역 밴쿠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4,000 스퀘어피터, 5,000 스퀘어피터의 건폐형을 가진 그런 싱글하우스들이 아직 이 지역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향후 확장성의 바운더리가 조금 동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리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주거지를 사서 강역 밴쿠버 안에서 살 수가 있는가. 자, 그런 관점에서는 지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강역 밴쿠버가 시티 오브 밴쿠버부터 쭉 좁아지면서 칠리와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호프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물리적인 종착역은 칠리와까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1, 20년간의 밴쿠버에서 일어난 주거 형태 및 확장의 과정, 가격 추이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셔가지고 향후에 장기적인 주거지 선택이나 주택 투자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실 때 이런 도시공학적인 고려도 함께 하시는 것이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집박사 박사 오세훈 부동산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